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국채금리가 어제도 일단 급등세를 계속 이어갔죠.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역전폭,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개의 이 금리 폭이, 역전 폭이 2020년 우리 팬데믹 때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뭐 연일 사실 이 국채금리 쪽으로 놓고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주택 지수 관련한 부분들, 9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전월보다도 당연히 둔화가 됐고요. 컨센보다도 약하게 나왔습니다. 기준치를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치를 50으로 놓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6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49였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 지금 50을 하회한 상태고 9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반부터 계속 주택 지수는 안 좋을 거라고, 주택 관련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격 하락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게 한 두서너 달 정도, 올해 말 정도, 내년 초 정도쯤 되면 주택 지표들도 이제 거의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 찍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일단 좀 특징적인 부분들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종식을 선언했죠.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WHO에서도 종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일단 마스크 해제에 대해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 리오프닝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제까지 해서 최근 하락폭이 제법 컸고 이 눈치 보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자리 지지 테스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요 정도 뭐 반등은 아주 큰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FOMC 눈치 보기 와중에 최근 뭐 거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급락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물론 요날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급락에 대한 최근 급락에 대한 반등 일부 반등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어제 뭐 이게 개발학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양봉 몸통이 커 보입니다만 실제 상승한 건 1% 상승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같으면 눈치 보기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제도 오후장 들어서 이 끄집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이 흐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고요. 다만 이거 또 지워졌네요. 다만 최근 지금 이 시장의 이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FOMC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충분히 눈치를 봐야 하고 김치국물 먼저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은 눈치 보기가 한번 또 나오겠죠. 살짝의 눌림 정도 하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 나와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좀 불안정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장중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큰 모습으로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상태지만 일단은 옆으로 조금 기면서 눈치 보기를 좀 하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이번 FOMC에 대한 눈치는 좀 봤다라고 보여지고 요 부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점도표 4%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를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FOMC에서의 이번에 점도표, 뭐 그 외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점도표 확인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경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지난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한번 혼이 났잖아요. 그 흐름 때문에 매파적인 얘기로 끝을 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파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매파의 강도, 그 공격적인 언급 강도가 조금은 완화적인 시그널이 조금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이후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드렸던 약간의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기는 흐름 이런 흐름 나오면서 박스권 어느 정도의 시장 안정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시각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은 좀 찝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하락세가 제법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또 아마 신용 비율이 깨진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봤는데요. 지금 뭐 신용을 쓰시면서 비율이 깨지신 분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의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일단은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일정 정도는 받아냈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동시효과 초반에 약간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일부 종목에서 조금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시작 자체를 또 이 강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해서 강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버틴 물량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찜찜하게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제가 6월 달인가요? 이거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다 소화하고 가는 게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결국 소화를 못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연명해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런 구간은 신용 쓰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을 씁니다만 한 번씩 지금 구간 저는 작년부터 올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신용을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시장 상황을 보면 신용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계좌가 녹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분간은 시장 확실하게 돌아서서 안정적인 구간으로 돌아오는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용은 절대로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거 털어내야 가는 거죠. 한때 요 구간에서 신용이 또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직 시장이 이 추세선도 지금 돌파를 못했는데 계속 신용이 늘어나니까 계속 털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갭상승 출발이 조금은 갭상승 출발 폭도 컸고요. 그리고 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거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장중에 2380포인트까지 살짝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2380포인트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갭상승폭을 조금 낮춰가지고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해서 몸통을 키워가지고 2380까지 올려주는 흐름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수상으로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제 낙폭이 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감안하면 2380까지 올라와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갭상승을 크게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238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몸통이 너무 적다라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 그런 정도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초반 흐름입니다. 장 초반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무방 쪽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더 올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옆으로 기는 흐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들 환율이 오늘 일단 장 초반부터 조금 잡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의 부담이 좀 적으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일정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매수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과도하게 매도가 많이 나왔죠.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현재는 중립 약간 이하입니다. 요때 중립 살짝 위다. 여기서 살짝 꺾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현재는 중립 살짝 아래 정도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는데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이 바뀌었거든요. 비번은 9780입니다. 9780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부터 일단 조금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 상장,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지금 흐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 뭐 YTN 영향 때문에 아마 미디어 쪽 섹터 강세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건설 기계, 그래핀 같은 경우도 어제 일단 국일제지 쪽에서 뉴스가 조금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히토류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LG이노텍, KTNG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 카카오게임즈, 로보티즈, 인탑스, SNS텍 요 정도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미래나노텍, 오스템 임플란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단도 제한적입니다. 하단도 제한적일 것이고, 물론 환율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환율 변수가 크게 뭐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단, 하단 모두 제한된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가능하다면 2380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제일 좋긴 하겠다 정도고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시 되돌림 만들어가지고 이 밤에 끝을 잡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니면 일단은 233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까 미증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FOMC 관련된 내용들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우리 시장의 이 하락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환율인데, 이 환율이 지금 현재 뭐 1,400원대 정부의 사수 의지가 지금 상당하긴 합니다만, 현재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계속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된 얘기에 진전된 부분들이 나와야만 단기적으로 일단 환율이 좀 잡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조금은 풀려 나가면서 FOMC와 함께 약간의 반등 그리고 횡보 이런 식의 흐름들 이어져 갈 가능성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만약에 현재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주식을 지금 시작을 하셨거나 하셔서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FOMC 한미 정상회담 요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합니다. 섣부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계속 손절 나올 확률 높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빨간불 막 들어왔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요 구간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저희 무방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따라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 물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확인할 건 확인하고 움직이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